분명히 같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또 같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바로 부사입니다. 저 부사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이 부사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시간으로 배울 부사는 바로 정도부사입니다. 정도부사. 이게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혹은 다른 부사를 제한하고 수식하는 품사로 정도, 범위, 시간, 빈도, 부정, 어기 등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이 정도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그 중에서 이 동사는 어떤 동사죠? 그렇습니다. 바로 심리동사입니다. 바로 형용사와 심리동사 앞에서 이것들을 수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도부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 제가 간단하게 이 정도부사를 한 12개 정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들 같이 한번 읽고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很, 太, 更, 最, 十分, 非常, 多, 多么, 挺, 极, 尤其, 相当, 几乎. 그렇죠. 자, 번역 보십시오. 번역은 거의 다 비슷하게 갑니다. 很, 太 무슨 뜻이죠? 매우란 뜻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매우, 太는 굉장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뜻은 다 똑같아요. 그냥 정도를 나타내는 우리말의 그 느낌, 매우, 굉장히, 아주 다 똑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更, 더란 뜻이죠. 그 다음에 最, 어떤 것들 중에서 최고란 뜻이겠죠. 十分, 매우란 뜻입니다. 非常, 매우란 뜻입니다. 매우, 굉장히, 대단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多, 多么, 이것은 얼마나, 이런 뜻이에요. 좀 더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挺, 무슨 뜻이죠? 매우란 뜻입니다. 极, 매우란 뜻이죠. 尤其, 특히란 뜻입니다. 뭐뭐 중에서 특히, 요렇게 번역이 되겠죠. 相当, 상당히, 매우죠. 相当好, 상당히 좋다, 매우 좋다, 똑같은 말이겠죠. 几乎, 거의란 뜻입니다. 이 12개의 정도부사들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문장 읽어볼까요? 他是很好的老师. 무슨 말이죠? 그는 좋은 선생님이다. 문제 없죠, 여러분들? 전혀 문제 없는 문장입니다. 그럼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他是太好的老师. 무슨 말이죠? 그는 매우 좋은 선생이다. 맞습니까? 둘 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첫 번째 문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저 문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쓸 수가 없죠? 자, 제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설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는 객관적이고 타이는 주관적인 것을 나타낸다.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다. 무슨 말이죠? 객관적이란 말은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관적이라는 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벌써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他是很好的老师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는 뭐라 했습니까?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라 했어요. 이 선생님이 나한테는 굉장히 잘해주는데 다른 학생에게 매일 때리고 욕하고 그래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은 선생님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어떤 선생님입니까? 좋은 선생님이죠. 그래서 他是太好的老师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왜? 좋은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형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장 더 볼까요?
苹果手机太贵. 무슨 말이죠? 아이폰은 너무 비싸. 애플 전화기는 너무 비싸.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저 타이 대신 헌을 넣어도 될까요? 됩니다. 넣어볼까요? 苹果手机很贵. 무슨 말이죠? 애플 전화기는 너무 비싸.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에서 타이, 꼬이 무슨 말입니까? 타이는 개인적인 생각이라 했어요. 내 생각에 애플 전화기 너무 비싸. 나는 내가 어떤 전화기를 사러 갔어요. 전화기를 사러 갔는데 애플 전화기는 대충 한 5,000원이면 사겠지? 런민비로 5,000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5,000원이면 사겠지? 갔는데 얼마입니까? 6,000원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얘기하죠? 타이 꼬엘라. 맞죠? 내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헌꾸이는 뭐죠? 애플 전화기, 바로 苹果手机, 아이폰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좀 비싼 축에 속하죠. 다른 전화기들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플 전화기는 비싸다.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他跑得比我更快. 무슨 말이죠? 그는 나보다 더 빨리 뛴다. 저기 보시면 부사 껑이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 한번 보실까요? 껑은 비교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사들은 비교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껑 같은 경우는 비교문에 쓸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문장 보실까요? 他跑得比我很快. 무슨 말이죠? 그는 나보다 매우 빨리 뛴다.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껑 정도만 비교문에 쓸 수 있지 나머지 부사들이 일반적으로 비교문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면 틀린 문장이 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겠죠. 他跑得很快. 무슨 말이죠? 그는 매우 빨리 뛴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제가 단어 설명해 놓은 거 밑에 한번 보실까요? 형용사 앞에 헌을 사용하면 평가를 나타내고 사용하지 않으면 비교를 나타낸다. 무슨 말이죠? 他跑得很快. 이것은 평가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막 뛰고 있어요. 쟤 빨리 뛰는데 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평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저기에서 헌을 빼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他跑得快. 어떤 느낌이죠? 쟤는 빠른데 이 느낌. 他跑得快我跑得慢. 쟤는 뛰는 게 빠른데 난 너무 느려.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헌 같은 경우는 형용사 앞에 있는 헌 같은 경우는 뭐라죠? 평가를 나타낸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헌이 빠져버렸을 때는 비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今天冷. 어떤 느낌이죠? 오늘은 춥다. 이 느낌은요. 今天比昨天冷. 바로 오늘은 어제보다 춥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今天很冷. 이러면 무슨 말이죠? 오늘은 굉장히 춥다. 오늘 날씨가 춥다라는 것 그 자체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的成绩最好. 그의 성적이 제일 좋다. 몇몇 학생의 성적 중에서 제일 좋다라는 거죠. 느낌 오십니까? 저 쭈이의 느낌 오십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这个人多好啊. 这个人多么好啊. 느낌 오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좋아. 굉장히 좋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설명 보실까요? 뚜어나 뚜어머는 감탄문에 사용되고 정도가 매우 심함을 나타낸다. 과장의 어감과 강한 감정적 색채가 드러난다. 제가 읽을 때는 그렇게 느낌이 살진 않았습니다. 그 느낌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个人多好啊. 느낌 오십니까? 야, 저 사람 얼마나 좋아. 그겁니다. 자, 우리는 이 뚜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 앞에 써가지고 물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니 뚜었다.
多高 이런 식으로 얼마나 크니, 얼마나 높니 이런 식으로 뭘 만듭니까? 물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물음을 만들 때 쓰는 형태고 지금 이것은 뭡니까? 정도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뚜어만 써도 되고 뚜어머를 같이 써도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他学习挺努力的 무슨 말이죠? 그는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문장에서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 타. 우리말에서는 주어는 탑니다. 그는 맞아요. 그 다음에 수라는 공부한다죠. 그 다음에 열심히는 뭘로 적혀있죠? 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어 문장을 보시면요. 우리말과는 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중국어 문장에서 주어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他学习입니다. 수로는요. 누리. 그렇죠. 그럼 팅은 뭐죠? 상어입니다. 부사는 책에 보시면은 부사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사어란 표현은 상어입니다. 부사는 100% 상어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어라 적어도 문제가 없고 혹은 저가 한 식으로 상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보시면은 他学习挺努力的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이렇게도 번역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가 공부하는 것은 매우 열심히인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저것은 他学习挺努力的똑같은 말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팅은 해화상에서 많이 쓰이고 험보다 약한 정도를 나타낸다. 굉장히 의외일 겁니다. 많은 학생들은 팅이 험보다는 더 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험보다는 약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이샤오더와 자주 같이 호응해서 사용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팅누리더, 팅누리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十分喜欢他 무슨 말이죠?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해.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해.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세요. 이 十分의 느낌은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도달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부정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十分 앞에 뿔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넣어볼까요? 我不十分喜欢他 무슨 말이죠? 나는 그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내가 정해놓은 이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이렇게 이 十分 같은 경우는 부정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사죠. 자, 하나 더 보실까요? 我非常喜欢他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것도 부정을 한번 해볼까요? 我不非못 읽겠습니다. 왜? 이런 말은 없으니까 읽지를 못하겠어요. 이해가시죠? 저렇게 저 十分 같은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부정형으로 쓸 수가 있다. 十分의 느낌은 어떻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했다. 부정이면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我非常喜欢他 무슨 말이죠?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해. 문제 없죠? 자, 밑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非常은 정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고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겹쳐서 사용할 수 있다? 非常非常非常喜欢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해. 됩니까? 됩니다. 이 非常만의 특징이죠. 읽어볼까요? 我非常非常喜欢他 나는 그를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그를 굉장히 좋아해. 이 느낌이라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非常은 투에더를 사용할 수 있다. 투에더는 뭡니까? 동사 앞에서 상황어를 만들어주는 구조조사입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부사에는 일반적으로 저 구조조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읽어볼까요? 天气非常的冷 날씨가 굉장히 춥다. 어떻게 저 문장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非常은 형용사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일 때 무슨 뜻이죠? 뭐 예사롭지 않다, 뭐 대단하다, 뭐 요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날씨가 예사롭지 않게 춥다. 그렇게 번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저 非常이 바로 형용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서 형용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 번역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렇지만 저런 형태의 문장을 보셨을 때는 그냥 굉장히 춥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道菜我觉得好吃极了 무슨 말이죠? 지 같은 경우는 매우 굉장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 지는 어떻게 쓰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보호 자리에서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리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 느낌 오십니까? 저 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도 보호로 쓰입니다. 그렇지만 쟤는 부사예요. 매우라는 부사입니다. 그럼 부사의 위치는 어디죠? 부사는 100% 부사어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저 지 같은 경우도 하오츠라는 저 형용사 앞에 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这道菜我觉得极好吃 무슨 말입니까? 이 요리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 문제 없습니다. 왜? 지는 부사니까. 그러니까 极好, 极漂亮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好极了, 漂亮极了를 썼어요. 근데 저 지 자체는 부사니까 极好, 极漂亮 다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설명을 적어놨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는 어떤 형태나 행동이 가장 높은 정도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바로 정도보호로 쓰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정도가 가장 높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저 정도보호를 씁니다. 맞죠? 지는 상황어로도 쓰이나 서면어나 고어에서 많이 사용된다. 상황어로 쓰인다. 바로 부사는 100% 뭐가 됩니까? 상황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형용사 앞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极好吃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회화상에서는 아예 쓰질 않습니다. 서면어 혹은 고어에서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시다가 저런 형태의 문장이 나오면은 그냥 매우 어떻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漂亮极了, 好极了, 帅极了, 苦极了, 好看极了. 외우십시오.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他喜欢读书尤其喜欢读经济书 무슨 말이죠? 그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경제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자, 요치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치는 여러 가지의 사물과의 비교 속에서 특별히 두드러짐을 나타낸다. 그래서 요치의 번역은 어떻게 되죠? 특히라고 번역이 되죠.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老师对他的评价相当好 무슨 말이죠? 선생님은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 相当 무슨 말이죠? 相当은 헌과 비슷한 뜻이나 헌보다는 약한 정도를 나타낸다. 외우십시오.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事我几乎忘了. 이 일은 나는 거의 잊어버렸어. 자, 지후에 대한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일정한 정도에 매우 가깝게 접근하였거나
비슷함을 나타내며 부정형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긍정형에 자주 사용한다. 제가 이렇게 뭔가를 적을 때 보면은 확신을 안 합니다.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 지후 같은 경우는 긍정형에 자주 사용합니다. 부정형에 자주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HSK 배우시는 학생들 보시면은 지후랑 비슷한 거는 차디알이라는 걸 같이 이렇게 놓고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는 맞습니다. 맞기도 하지만은 틀리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디알 치到 무슨 말이죠? 늦을 뻔했다. 차디알 메이 치到 무슨 뜻이죠? 늦을 뻔했다. 차디알 마이到 무슨 말이죠? 살 뻔했다. 못 샀다는 뜻이죠. 차디알 메이 마이到 못 살 뻔했다. 무슨 말이죠? 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차디알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안 좋은 뜻이 왔느냐 혹은 일반적인 뜻이 왔느냐 부정형이냐 부정형이 않느냐에 따라 그 뜻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렇지만 지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분명히 같아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또 같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저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这是我几乎忘了. 예,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 자, 이게 문법에 맞습니까? 런웨이 뒤에 저렇게 부사가 뜨고 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저렇게 부사가 와버리는 문장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가능할까요?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사는 바로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부사는 뭐가 있죠?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뿌와 메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뿌와 메요 외에 다른 부사들에 대해서, 다른 이 부정을 나타내는 이 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부정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부정한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9개의 부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9개의 이 부정부사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사들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사들입니다. 예, 이것들의 번역법과 이것들의 쓰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不没别不要未未必不必甭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9개의 부정부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것들의 용법은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明天不去北京 나는 내일 베이징에 안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뿌입니다. 이 뿌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부정할 수도 있고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동사 앞에 있는지 형용사 앞에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번역은 조금 달라집니다. 예, 보시면은 설명 한번 보실까요? 뿌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부정할 때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부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러를 쓰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동사 앞에 왔을 때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자기 의지가 들어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베이징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세요. 이해가십니까? 자, 하나 더 보실까요? 我明天不去北京了. 아니, 러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러를 썼어요. 맞죠? 자, 번역 볼까요? 나는 내일 베이징에 안 갈 거야. 이 느낌은, 자, 설명 한번 보십시오. 만약 뿌가
동사를 수식하는데 문장 끝에 러가 오면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래 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게 된 것을 나타낸다. 바로 뭐냐면 저 러는 완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나는 내일 베이징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베이징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나 내 마음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예를 들면은 밥 먹었니? 안 먹었어요. 그럼 밥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我不吃了. 맞죠? 나 안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때 오는 그 러는 바로 뭡니까? 어기조사로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계속 가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今天天气不冷. 오늘 날씨는 不冷, 춥지가 않아요. 바로 뭡니까?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부정하네요. 형용사의 부정은 대부분 다 뿌로 합니다. 그리고 기초반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의 부정은 뿌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뿌를 사용해서 부정하고 그 의미는 뭐뭐 하지 않다, 형용사 하지 않다. 그래서 不冷, 춥지 않다, 不好, 좋지 않다, 不漂亮, 예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我没看见你的词典. 나는 너 사전을 못 봤어. 看见 앞에 메이가 와 있습니다. 메이는 아까 뿌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지가 들어간 부정이라 했습니다. 이 메이는 동사 앞에 오는 이 메이는 단순 과거 사실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메이가 동사 앞에서 동사를 부정할 때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러를 쓰지 않는다. 부에도 러를 쓰지 않는다 하고 메이어도 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부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동작을 나타내니까 러를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메이는 단순 과거 사실 부정, 이미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我没看见你的词典은 나는 너 사전을 못 봤다. 이런 말이죠. 자, 계속 보실까요? 자, 형용사 앞에 메이를 써서 이 형용사를 부정합니다. 읽어보실까요? 天气还没有暖和. 무슨 말이죠? 날씨가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다. 메이가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형용사하지 않았다. 방금 뿌가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형용사하지 않다. 그래서 不暖和 이러면 무슨 뜻이죠? 따뜻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没有暖和는 아직 따뜻하지 않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天气还没有暖和. 날씨가 아직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메이오 형용사 구조일 때는 자주 뭐가 같이 옵니까? 이렇게 하이를 같이 써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没有吃, 没有话, 没有讨论. 무슨 말이죠? 먹지 않았다, 그리지 않았다, 토론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다 부정식입니다. 그럼 이 부정식을 긍정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메이만 빼면 됩니까? 吃, 话, 讨论 됩니까? 안 되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没有吃 무슨 말이죠? 먹지 않았다. 그러면 긍정식은 먹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러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吃了, 花了, 讨论了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别说了,我知道了. 말하지 마라. 나 알았어. 别는 무슨 뜻이죠?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공고 혹은 충고 혹은 금지와 주의를 한기시키는데 쓰입니다. 이 비에와 똑같은 건 바로 뭐죠? 不要입니다. 맞죠? 不要. 뭐뭐 하지 마라. 别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别说了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바로 不要说了,我知道了.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 이때 보시면은 뒤에 있는 러들, 러가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 러들은 전부 다 뭐죠?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不要说了. 말하지 마라. 말하는 동작을 변화시켜라.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걸로 변화시켜라. 我知道了. 몰랐지만 我知道了. 지금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나 알았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你别太难过了. 너 너무 슬퍼하지 마. 예, 역시 이 비에도 우리는 不要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읽어볼까요? 你不要太难过了. 느낌 오시죠? 너 너무 슬퍼하지 마. 뭐뭐 하지 마라.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를 보시면은 러가 자주 따라옵니다. 그래서 비에 셔마셔마 뭐 부야오 셔마셔마 이렇게 우리 외우라 그럽니다. 저 러는 바로 뭡니까? 어기조사입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不要你帮我,我自己能行. 자, 밑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不要는 不需要의 뜻이 있으나 비에는 이런 뜻이 없다. 이건 뭐 장난입니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자, 바로 不要와 비에는 부사예요. 맞죠? 부사일 때는 이렇게 동사형용사 앞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我不要你帮我 무슨 말이죠? 나는 너가 나를 도울 필요가 없어. 바로 겸업문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이때 야오는 바로 뭡니까? 동사입니다. 需要 뭐죠? 필요하다. 不需要 필요 없다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는 나는 자 보십시오. 이거 주어, 워, 수러, 야오 목적어, 니 맞죠? 주어, 수러, 목적어입니다. 다시 빵은 뭡니까? 빵은 다시 수로입니다. 자, 그럼 빵에 대한 주어는 누구죠? 워입니까? 니입니까? 니죠. 맞죠? 주어, 얘는 이렇게 목적어죠. 그 다음에 워는 다시 목적어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 니는 야오의 목적어가 되고 빵에 대한 주어가 됩니다. 바로 뭐죠? 겸어문이죠. 맞죠? 이럴 때 이 부야오는 바로 뭐가 됩니까? 야오는 동사가 돼버리고 뿌는 부정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 我比你帮我我自己能行 이런 말은 아예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왜? 부야오는 그렇게 동사로 변형이 될 수 있지만 비의 자체는 그냥 부사입니다. 부사는 무조건 뭐죠?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个定义还未被证明. 이 정의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보시면은 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왜이는 서면어에 많이 쓰며 아직 뭐뭐 하지 않다, 뭐뭐이 아니다의 의미를 갖는다. 느낌 오십니까? 저 way 같은 경우는 서면어, 우리가 글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这个定义还未被证明. 이 정의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느낌 오십니까?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他挺困难的. 这个钱未必能还. 그가
몹시 어려워서 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을 거야. 느낌 오십니까? 자, 보시면은 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왜이는 무슨 뜻이었죠? 아직 뭐뭐 하지 않다였습니다. 근데 왜이는 뭐죠? B의 뜻이 뭡니까? 반드시 뭐뭐 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이 이러면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꼭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왜이가 B랑 합쳐지면서 이 왜이의 뜻은 뿌의 뜻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 왜이는 이렇게 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배울 보비랑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거예요. 그 느낌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비 이러면 반드시 뭐뭐 하진 않아. 그래서 뿌이띵의 뜻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他挺困难的这个钱不一定能还 이런 식으로 왜비는 뿌이띵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비는 서면어로 많이 쓰고 뿌이띵은 회화성에서 많이 씁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你明天下午能回来吗? 너 내일 오후에 돌아올 수 있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不一定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비는 쓸 수가 없어요. 不一定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왜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실까요? 慢慢来不必着急 천천히 와라 不必着急 서두를 필요가 없어. 방금 이 위에서 본 왜이비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꼭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보비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할 필요 없다. 바로 부용의 뜻입니다. 부용 뭐뭐 할 필요 없어. 보비 뭐뭐 할 필요 없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만라이 보비 자오지 이래서 천천히 와 서두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비는 필요성이 없음을 나타내며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事情已经过去了不必把它放在心上 일이 이미 지나갔으니 그것을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 마음에 두지 마라.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보비는 부용과 바꾸어 써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읽어볼까요? 事情已经过去了不用把它放在心上 부용 뭐뭐 할 필요 없어. 느낌 오시죠? 자, 보시면은 부사인데 지금 이 문장 보십시오. 수로가 뭐죠? 그렇습니다. 放. 그 다음에 얘는 뭐죠? 在心上은 결과보입니다. 把它 뭐죠? 전치사 구죠. 부용 부사. 바로 부사의 위치는 어딥니까? 전치사 앞이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황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의 위치 한번 보실까요? 자, 부사, 조동사,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혹은 형용사. 이 동사 형용사는 수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구, 그 다음에 조동사, 부사. 아시겠죠? 그래서 부용. 대부분의 부사들은 전치사 앞에 옵니다. 일부 부사들은 동사, 형용사 앞에 와야 되고요. 느낌 오시죠? 느낌보다는 외우시는 겁니다. 예, 제가 만든 상황어에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잠깐 제시를 했었어요.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这样做我认为不必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자, 不必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 앞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我认为不必这样做라는 문장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 这样 쪼를 문장 앞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자, 이게 문법에 맞습니까? 런웨이 뒤에 저렇게 부사가 뜨고 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저렇게 부사가 와버리는 문장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가능할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바로 이럴 때는 이 B가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동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그러니까는 부비 이러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느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비 자체는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부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면 B가 뭐가 되죠? 동사로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는 바로 부정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부비 이러면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저 위에 있는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부사랑은 또 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准备再写一遍我看不必了 무슨 말이죠? 그가 다시 한번 쓰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봐. 불필요하다고 봐. 느낌 오시나요? 방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我看 나는 내가 보기에 不必了 그때 이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나 형용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생략했을 때 생략하면은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원래 문장은 我看不必再写一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再写一遍은 생략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동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가시겠습니다. 不必와未必의 비교. 不必와未必는 단어 형태에서는 비슷하다. 단어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어 형태는 不必, 未必이렇게 비슷하게 보여요. 맞죠? 그렇지만 번역은 완전 다르죠. 未必는 不一定의 뜻으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이고 不必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바로 부용의 뜻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他未必去 무슨 말이죠? 그가 꼭 가지는 않을 거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他不一定去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他不必去는 뭐죠? 그가 갈 필요가 없어. 부용의 뜻이죠. 그래서 他不用去가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예, 부사들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가시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告诉他甭来 그에게 올 필요 없다고 알려주세요. 甭来 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 뻥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뻥은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부사입니다. 자, 뻥은 부용의 줄임말이며 주로 회화상에 쓰인다. 뻥 구조 한번 보십시오. 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뿌를 이렇게 썼죠. 그 다음 뒤에 밑에 뭐를 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용을 썼습니다. 바로 뭡니까? 부용을 써가지고 뻥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뻥은 바로 회화상에서 씁니다. 부용도 회화상에서 쓰죠. 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용을 줄여가지고 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의 느낌은 부용보다는 좀 더 친근함을 만들어줘요. 부용라이, 뻥라이 느낌 오시죠? 이 뻥이 좀 더 친근함을 만들어준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볼까요? 大家都知道你就甭讲了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 말할 필요 없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실까요? 你甭说了 너 말할 필요가 없어. 你甭说了 자, 이 뻥은 바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你不用说了 똑같은 말이죠. 뻥 대신 부용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뻥은 부용으로 바꿔 사용해도 된다. 아시겠죠?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不用你说了. 너가 말할 필요는 없어. 자, 부용은 문장 앞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不用你说了. 너가 말하는 것은 不用, 필요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죠? 不用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저렇게 되면 용이 뭐가 되죠? 동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느낌 오시죠? 我们不用你说了. 그런 형태가 돼서 我们은 주어가 되고 不用은 수로가 되고 你说了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뻥을 하면 될까요? 뻥你说了. 안 되죠. 왜? 뻥 자체는 그냥 부사 뜻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请勿吸烟. 무슨 말이죠? 담배를 피우지 마시오. 이런 말은 해화상에서 안 씁니다, 여러분들. 해화상에서 안 써요. 우는 不要, 别와 같은 뜻으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의 공고, 충고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죠? 저 같은 경우는 택시 안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택시 앞에 딱 이렇게 조수석에 딱 앉으면은 앞에 뭐가 적혀있죠? 请勿吸烟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바로 서면으로서 해화보다는 어디 이렇게 뭐 어디 벽이나 어떤 공공 장소에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글자죠.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请勿动手, 손대지 마시오. 예,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많이 적혀 있죠.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는 서면어로 사용하고 不要는 해화상에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公共场所请勿吸烟.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자, 되죠? 그렇죠? 请勿吸烟을 请不要吸烟. 한번 읽어볼까요? 公共场所请不要吸烟. 됩니까? 공공장소에선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저렇게 말을 안 해요, 여러분들. 아, 저걸 말로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장소에 이렇게 뭐 팻말이나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저렇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上课了请不要说话了. 수업할 거니 말하지 마세요. 자, 이런 문장, 선생님들 수업하기 전에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맞죠? 上课了请不要说话了. 맞죠? 그런데 이렇게 上课了请勿说话了 이런 말 안 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이건 해화상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保护超频请勿入内. 잔디 보호하니 들어가지 마세요. 예, 이렇게 뭐 잔디밭 같은 데 보면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죠. 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请勿入内. 맞죠? 들어가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런데 이 不要를 써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请不要入内. 이런 식의 팻말은 안 적혀 있습니다. 不要는 해화상에서, 우는 서면어로 사용한다. 오늘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再见.